네, 안녕하십니까. 해상보험 강의를 맡은 곽영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해가지고 좀 실내 좀 무거운 분위기가 있긴 있습니다. 과목도 조금 딱딱한 과목이고 되도록이면 좀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보면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수험생께서는 이전에 일종에 해당되는 책임 화재 쪽에 일을 하실 분도 계시고 또 해상 2종에 해당되는 해상보험 쪽에서 일을 하실 분이 같이 재물손해사정사에서 해상보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볼 수가 있는데, 해상보험을 전공하실 분들은 기왕에 하는 거니까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좀 이제 동기성을 느끼겠지만은 책임 화재 쪽을 담당하실 분들은, 전공하실 분들은 이 해상이라는 것이 좀 많이 생소하고,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자격증 따고도 해상 쪽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강의의 그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도 화재 특정 쪽의 분들이, 그쪽에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해상보험을 접하기가 교지라든가 또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치 않다는 걸 알고 제가 이제 하게 됐으니까 그런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강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기본 강의가 아니고 심화반이니까 그동안에 이제 시험을 위해서 해상보험을 교재를 한 번 정도는 전반적으로 읽어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교재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제가 2016년도에 강의 시작하면서 가편집을 내가 썼었고, 작년 2017년도에 정식으로 출간이 돼가지고 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금 개정도 하고 새로운 것도 첨부를 해가지고 첨가를 해서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시험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특징을 이 교재의 특징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첫째로 이제 기출제 문제를 토픽별로 또 연도별 각 단락에 추가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을, 기출제 문제를 전부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출제된 문제들을 갖다가 각 타픽별로 좀 더 분류를 해가지고 단락 끝에 넣어놨으니까 그 단원을 공부하시면서 문제 출제 유형들을 아시는데 참고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에 보면은 서브노트라고
제가 이전에 저도 이제 재무를 손해상사 시험을 본 적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때 준비하던 그런 서브노트를 오늘 좀 정리를 해가지고 중간에 이것도 별천 부록으로 본 교재에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어로 된 어떤 약관이라든가 규정들을 전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게 최대한 좀 의역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공란들이 많습니다. 그 번역도 들어가 있고 또 출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할 사항들을 비군안에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공란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또 필요한 것들은 메모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수험생들의 서브노트로서 굉장히 좋은 게 될 겁니다.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이 서브노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해상보험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에 어느 책이 있는 게 이제 부록인데 또 부록에 네 가지 이제 규정이라든가 약관들 특히 이런 것들을 최대한 관련되는 것을 많이 수록하려고 노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있으면은 해상보험을 공부하는데 뭐 찾아보고 또 메모하고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히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강의 들으신 분은 다 이제 구입을 하셨겠지만은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거.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해상보험 이론과 실무 심화학습을 한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공부 시작하기 전에 강의 일정을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강의는 이번에 심화학습 강의는 6주, 6주로 잡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처음 2주는 주로 약술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내용은 해상보험 일반하고 선박보험을 오늘 이론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에는 적하보험 이론, 해상법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약술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주에 대해서는 전부 계산 문제인데 선박보험의 공동훼손, 충돌, 그 다음에 적하보험 항상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단독해서 사정실무, 그래서 합리적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계산 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아보도록 하고 심화학습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주로 약술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약술 문제가 50점. 한 문제당 10점이니까 5문제. 또 계산 문제가 이거는 이론이고 요거는 이제 실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50점 해가지고 균형을 이루고 요거는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20점짜리 하나, 15점, 15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문제 정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0점이 되고 문제는 한 8문제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90분 내에 풀어야 되니까 한 문제에 한 10분 정도 계산 문제를 포함해서 그래서 항상 제일 문제 되는 게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한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항상 1번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 주된 계산 문제가 되게 나오겠죠. 주된 계산 문제가.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한 20분 이상씩 시간을 끌게 되면은 나머지 문제에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히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 4주 동안에
좀 그 기본을 잘 잡아가지고 대비를 잘 하시면은 해상보험 시험은 좀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6주 동안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재미있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금년에 자그마한 목표, 재물손해 자산사를 따겠다 하는 목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꿈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금년에 꼭 이루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해상보험 일반하고 선박보험 이론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해상보험 이론에서 물론 약술 시험에 대비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하여튼 해상보험이라는 것이 우리 그 보험에서 가장 먼저 생겨나고 발전해오고 이끌어가는 보험을 이끌어가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의 이론을 잘 정립이 되어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그 단어들이라든가 그런 문장들을 봐야 되니까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문장이 좀 난해하셔도. 어쨌든 간에 그걸 좀 감안해가지고 때로는 갈로 안에 영어를 주로 쓰고 번역된 한글 단어를 쓰고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해상 위험. 보험에는 이제 먼저 위험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야지 보험이 생기는 거니까. 해상에는 해상 고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법상 MI의 영국 해상보험법에서 나오는 해상 위험의 종류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해상보 위험은 육상과 다르게 해상 고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고 하는데 고유의 위험 해가지고 이걸 perils of the sea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침몰, 자초, 충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악천후. 그래서 해상 고유의 위험 그러면은 침몰, 자초, 충돌, 악천후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침몰은 영어로 sinking. 그 다음에 자초는 stranding. 충돌은 collision. 악천후 경우에는 heavy weather.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악천후를 갖다가 우리말로 황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악천후라고 하기도 하고 황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heavy weather라고도 합니다. 안 그러면 ROUGH, ROUGH, ROUGH라는 영어 용어도 황천에 해당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heavy weather, 악천후 그런 걸 기준으로 쓰고 sinking, stranding, collision 그런 것들이 해상에만 있는 거죠. 배가 침몰한다든가 배가 암초에 자초한다든가 선박끼리 충돌한다든가 그것을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시고 그 외에도 화재, 전쟁, 해적, 파이러트, 강도,
마포나 응유, 또 제티선, 해상2와 이게 선언의 악행, 베라트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1906년도에 만들어진 MIA 한국해상보험법상에 나와 있는 위험의 종류들이고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 위험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국해상보험법에 나오는 해상위험의 종류 첫째, 해상 고유의 위험, 페르즈 오브 더 시의 침몰, 자초, 충돌 악천후인데 싱킹, 스트랜딩, 콜리전 영어로는 되고 악천후는 헤비 웨다다 또는 라프 시라고도 한다. 네. 나중에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암기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 고유의 위험. 이런 위험들을 담보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 해상보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기하는 게 해상 육상 위험 확장 담보라는 것입니다. 익스텐션. 그 해상의 이런 위험들을 담보를 처음에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범위를 확장하게 됐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1번에 보시면은 영국해상보험법 제2조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해상보험 제2조에 보면 해상항해의 우수한 내수로 및 육상위험까지 확장 담보한다. 해상항해의 부수한 이어지는 그러한 내수로라든가 또 육상위험까지 확장해서 해상보험에서 다 담보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이것이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선박보험약관에 IT시헐 1983에도 제6주 위험약관에 해상고유의 위험, 페르즈 오브 더 시, 강호수 혹은 항행 가능한 수명을 추가로 열거해가지고 강호수 혹은 항행 가능한 수면까지 확장이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동시에 적하보험약관 ICC 1982 여기도 보면은 8조 운송약관에 보면은 운송을 개시하기 위하여 창고 혹은 보관 장소를 떠날 때에 위험이 시작해가지고 외항선으로부터 화물을 하역한 후에 해상보험증권에 명시된 장소인 최종 목적지까지의 모든 육상보험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구간을 다 포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중간에 이제 선적항 여기 이제 양하항이라고 보면 배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옛날에 이제 도탐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바다라고 봅시다. 근데 예전에는 담보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 MI. SC 팔리시에, 로이드 SC 팔리시. 로이드 SC 팔리시. 요 정권에 보면은, 태클, 투 태클. 이거는 이제 선적부터
양항까지. 그러니까 해상 구간, 요 해상 구간에만 담보를 했습니다. 태클 투 태클.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송하인 창고 또는 여기에 수하인 창고 해가지고 이 2번을 보면 웨어하우스 투 웨어하우스 우리말로는 창고관 약간 걸어주면 약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런 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영국해상보건법에 보면은, 여기 해상구간에서 부산 내수로까지 확장 담보했다. 로이스 SC 팔리시가 1779년이죠. 그때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쭉 그 보험 인수 계약으로 이 정권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때는 태클 투 태클, 선적부터 양항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에서 싣고 내리기까지. 여기까지만 해상보험에서 담보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 영국 해상보험법은 1906년 MIA. 여기죠. 1906년이죠. 요건 79년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는 이제 해상 구간만 이렇게 했었는데, MIA에 들어오면서 육상까지 확장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만큼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좀 그런 필요성이 해상보험에서 커버해줘야 될 필요성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아시겠죠? 79년도 로이즈 S8에는 태클 투 태클 해가지고 요 기간만 해상보험에서 커버를 해줬는데, 여기 1906년 MIA에서 보면은 육상까지 부산 내수로 및 육상영역까지 확장이 됐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요 웨어하우스 이렇게 된 거는, 요거는 1958년도 ICC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1963년 또 1982년 ICC까지 계속해서 지금 웨어하우스 투 웨어하우스 현재도 도어하우스 도어 투 도어 개념이죠. 도어 투 도어. 현재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해상인데 현장에서 해준다.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담보 기간까지 60일 기간도 정해 더 확장 담보를 해준다. 이런 내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영국 법상 해상 위험의 종류가 해상 고유 위험, 페러즈 오브 더 시를 위시해가지고 화재, 전쟁, 해적, 강도, 납포응유, 해상 투하, 선의 악행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 1906년 MI부터 해상항해 부산, 내수로 및 육상 위험까지 확장 담보됐다. 그럼 그 전에 있는 SC 팔리시에서는 태클 투 태클을 해서 선적해서 양항까지. 그 다음에 이제 웨어하우스 투 웨어하우스까지 더 확장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되어 왔고 현재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상 위험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그렇죠? 이걸 좀 정리를 해놔 놓으시면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다 연결해서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초 공부는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를 한다든가 할 때도 다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됐죠? 위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 위험에 따른 이제 손해, 그 해상 손해 해가지고, 마리타임 로스와 데미지, 이렇게 용어를 표시합니다. 해상 손해에 대해서 이거는 뭐, 무역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걸 좀 볼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상 손해는 크게 물적 손해, 피지컬 로스, 비용 손해, 익스펜스, 책임 손해, 라이비티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적 손해는 이제 전손과 분손, 토탈 로스, 파셜 로스, 그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전손은 현실 전손, 수용 전손 나눠지고 분손은 단독 훼손, 공동 훼손. 여기 뭐 설명한 거 보면은 분손 중에서 공동 훼손이 아닌 것이 단독 훼손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요 비용 손해는 구조비, 손해방지 비용, 특별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물적 손해를 줄이거나 방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입니다. 그것도 이제 손해로서 보상하는 데 포함된다. 책임 손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선박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한테 물어줘야 될 그런 그 라이빌티 관계를 해상 손해로 포함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해상 손해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어떤 그냥 그런 구성을 항상 머리에 넣어 두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약술 문제가 나온다면은 뭐 지금 오늘 다뤄볼 게 이제 비용 손해에 대해서 좀 비교를 좀 해볼 그런 걸 좀 해보고, 중요한 건 단독 훼손 또 공동 훼손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나머지 현실 전손에 대해서 한번 보자. 현실 전손. 현실 전손에 대해서 종류와 내용 설명하라. 뭐 이런 약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현재 전손 4가지죠. 1. 실질적인 파괴, 피지컬, 디스토리. 현실적인 전손이다. 전손이죠. 전손인데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 파괴돼가지고 디스토리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선박이 침몰했다든가 또는 화재로 인한 전소 이런 경우는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배가 완전히 바다 밑으로 빠져버렸다든가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파괴가 되고 전손이 되는 거죠. 그런 게 현실 전손의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원래의 주로 이제 적하 화물에 해당되겠지만 원래의 성질, 화물의 원래의 성질이 상실한 정도가 심한 경우, 예를 들면은 해수 침수를 해가지고 곡물이 해수 침수를 곡물 손상을 입어갖고 원래 용도로는 못 쓰고 사료용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또는 바나나 이런 과일 같은 종류들, 음식물들이 부패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혀 원래 용도로 쓸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부패해서 먹을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원래의 성질을
상실한 정도가 심한 경우, 예를 들면은 해수 점수를 입은 공물이 사료로밖에 쓸 수 없는 경우, 또 과일이 부패해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 주로 이제 적하에 많이 해당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점유 박탈입니다. 배가 어떤 어레스트, 억류가 되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뭐, 적군이 될 수도 있고, 배가 이제 그 억류가 되든가 해서 점유가 박탈됩니다. 그래서, 박탈되었는데 회복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가서 뭐, 어떻게 좀 협상을 하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든가 이러면은 현실정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점유가 박탈되는데 그것이 아무리 봐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현실전선으로 인정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현실 전선에 따르는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네 번째가 이제 선박의 행방불명. 행방불명. 여기 MI에 보면은, 영국해상보험법에 보면은 상당 기간 동안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면은 요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현실 전선으로 추정한다.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전선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상법에 보면은 711조네. 711조. 선박의 행방불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기간이 2개월로 나왔습니다. 2개월로 설정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고 상당 기간 동안 살 수 없으면은 현실정선 추정이 되고, 현실정선 추정이 되고, 우리나라의 상법에 의한다면은 그 기간이 2개월로 나와 있다. 여기까지 해서 네 가지를 쓰면은 현실정선에 대한 답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어떤 그 카페나 거기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요거 이제 댓글 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상법에 2개월이 지나서 찾을 수가 없으면은 전손으로 추정된다. 상법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전손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전손으로 추정되면은 추정전선하고 무슨 어떻게 틀리느냐. 추정전선이 아니냐. 이런 질문 답변이 오고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아주 재밌는 거죠. 요거는 2개월 동안 소식이 없으면은 현실 전선으로 이렇게 분명히 적어줬으면 그런 혼돈이 없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 선박의 행방불명은 분명히 이제 현실 전선으로 추정돼서 종류의 한 가지로 들어갑니다. 저희 책임전에까지. 예. 자,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험 보고 또 손해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이즈 에지 팔리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즈 에지 팔리시. 처음 나온 얘기니까 잠깐 그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게 1688년 그때 영국 런던 템즈 강가에 에드워드 로이드라는 사람이 로이드 커피 하우스 오픈. 이제 요 문장만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1688년도에 런던 템즈 강가에서 로이드 커피 하우스를 에드워드 로이드라는 사람이 오픈했다. 그때 이제 로이드가 LLOYD, 에드워드. 그렇죠. 이 커피 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교환도 되고, 회사 관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보교환도 하고, 또 이제, 위험인수까지 나중에 하게 됩니다. 위험인수까지. 그 위험인수할 때, 그 슬립의 밑에, 밑부분에 적는다 해가지고, 언더라이터가 보험자가 되고,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죠. 이런 스토리가, 어떤 이제 해상보험 교재든 다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1688년에 에드워드 로이드라는 사람이 로이드 커피하우스를 오픈했고, 이 로이드 커피하우스에서 각종 회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위험인수까지를 했다. 보험인까지. 그래서 언더라이터를 보험자라고 지금까지 이제 부르게 된 그런 이야기도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때 이 에드워드 로이드의 로이드 하는 것이 LLOYD가 되고, 아피스톨피 S 하면 로이즈가 되죠. 로이즈. 이게 로이즈가 지금 이야기하는 저 로이즈 SG 팔리시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로이즈라는 것이, 하나의 그 보험회사는 아니지만은, 보험 시장으로서, 마케트로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700년 같으면 800년, 900년, 1000년, 뭐 2000년, 300년 이상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보험 마케트로.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보험 시장을 그동안에도 이끌어오고, 현재도 지금 재보험자로서의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작이 이때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SG 팔리시입니다. 요 로이즈라는 말이 굉장히 지금 보통 명사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죠. 현재 지금 우리 학원점도 로이즈 보험 학원이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로이드하고 로이즈하고는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1688년 로이드 커피하우스. 이런 정도는 해상보험을 공부를 하면은 넣어둬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이즈. 그래서 로이즈 되고. 자, 1688년도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가, 근대 해상보험의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나오는 LLOYD, 로이즈 SG 팔리시 1779년도에 로이즈 총회에서 여기에 이제 채택이 됐다. 1779년 로이즈 총회에서 채택돼가지고 영국에서 해상보험을 인수하는 표준 양식으로 됐다. 말 그대로 정권입니다. 정권이고, 그 전에까지, 1779년 전까지 선박, 쉿, 또 굿, 화물, 이렇게 따로따로 인수하던 것을 합쳐가지고 로이즈 SG 팔리시에서 요 정권 하나로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을 다 인수한 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로이즈 SG 팔리시 1779년. 중요한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살펴볼 텐데, 여기 이제 두 가지죠. 첫째는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해상 보면 항상 역사성이 강조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모든 그 용어라든가 또 규정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이 판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현재 해상보험까지 지금 이것이 발전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역사성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ICC 1963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구협회 적하보험 약관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비해가지고 이제 ICC 1983은 신협회 적하보험 약관 이렇게. 현재 지금 이게 적하보험을 인수하는 대표적인 약관 두 가지인데, 이 신구협회 적하보험 약관을 현재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재 뭐 정확하게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은 흔히들 이야기할 때 한 뭐 50% 정도는 적어도 실제로 실무에서 적하를 인수할 때, 보험회사에서 적하 인수할 때 이 두 가지 약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협회 적하보험 약관이 요 SC 루이즈 에지 팔리시에 첨부된 특별 약관입니다. 그렇죠? 특별 약관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한, 이것을 적하보험에서 계속해서 국내에서 사용하는 한, 연관해서 특별 약관을 사용되기 때문에 정권에 들어가 있는 그 규정, 뭐 예를 들면은 위험 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관들을 똑같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면은 MIA 1906까지 영국 해상보험까지. 영국 해상보험법이 좀 이제 SC 팔리시에 대한 어떤 설명서 비슷한 거니까 판례라든가 모든 걸 다 담고 있죠.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협회 적하보험 약관으로 적하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나중에 뭐 클레임이 생긴다든가 해서 어떤 그 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MI1906 또 특별 약관에서의 이 약관 규정들, 그 다음에 정권에 있는 모든 또 약관들을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얼마나 물어야 될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먼저 뭐 그냥 이렇게 한번 일괄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서 중요하고, 현재도 구협회 적하보험 약관과 더불어 살아있는 정권이다. 여기 대비해서 또 그 정권이 또 있죠. 예, 그렇게 대비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그 밖에 여기 보면은 본문 약관이 지금 여기 정권의 본문 약관, 난해 약관 뭐 이때서 등등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그 중에 이제 협회 특별 약관이 들어가 있죠.
이게 아까 아시지? 협회적화 약관이 되겠습니다. 협회적 약관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특별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헌에 대한 법원 판결들, 이런 그 판례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해상보험법, MIA, 여기에 수용되어 가지고 입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로이즈 팔리시를 보험계약서로서 쭉 사용해 오면서 클레임 처리하는 가운데 많은 그 판례들이 법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집대성하고 거기다가 이 S 팔리시는 아시겠지만은 본문 양식은 요 영국해상보험법 제1부칙 마지막에 첨부가 되는데 그냥 F용지 한 장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이즈, SG, 팔리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적혀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행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전부 1906년도에 해상보험법을 만들면서 다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네. 이런 것이 이제 로이즈 팔리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조금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